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우리 당의 청년 비례대표 경선은 최종 선정된 후보자들에 대한 뒷얘기와 비리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몰뜰 정도입니다.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청년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맞습니까? 자, 지금 보신 장면은 오늘 오전 11시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지원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회에선 못하고 서울시에 가서 한 회견인데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소식 때문입니다. 자, 유명한 야권 내 영향력이 큰 유명 변호사의 따님이 저렇게 그 청년 비례대표에 지원했다가 논란이 됐다는 거, 이거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추가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자, 당신은 금수저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다는 건데요. 자, 박소연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 비례대표 여성 후보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후보가 보시면 이제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을 본 후보가 5명입니다. 네. 지금 이 중에서 2명이 네. 지금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된 건데요. 바로 네. 정은혜 더민주 부대변인과 최유진 더민주 뉴파티 위원입니다. 네. 지금 최종 경선 후보에 올랐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최유진 후보입니다. 지금 개인 교습 논란으로 사퇴를 결국 하게 됐거든요. 개인 교습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네, 바로 뭔가 교습을 받았다 이런 네. 뉘앙스가 충분히 들어간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이 녹취록이 어떤 녹취록이냐 하면요, 바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등장 인물 중에 남성이 김모 국장입니다. 아, 이분은 네. 저 당 국장인가요? 더불어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맡은 곳이 바로 비례대표 후보 추천관리위에 소속이 돼 있는 국장입니다. 네. 이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유진 자네 같은 경우는 금수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휴강호가도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바로 아버님이 이 민변 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변 이것 네. 때문에 휴강호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녹취록이라 그랬으니까 네. 이 김모 국장과 최유진 씨 사이에 나눈 대화를 누군가 녹음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네. 녹음을 해서 지금 그게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대화를 하나 했습니다. 자네 같은 경우는 금수저야. 그러니까 유명 변호사의 딸이니까 환경도 좋았고, 그렇죠. 자, 이런 모든 부러움을 사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데요.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했네. 이게 바로 개인 교습에 해당되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년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네. 네,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의정활동 소개서를 내는데요. 네. 여기서 이 최유진의 의정활동 플랜, 3대 목표, 3대 솔루션, 3대 정치 실천 이런 333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써라라고 의정활동 계획서를 써라라고 뭔가 뉘앙스가 충분히 들어간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언을 한 걸 수도 있고 코칭을 한 걸 수도 있고 네. 모범 답안에 가까운 걸 좀 도와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서류를 지금 바로 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밖에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일단 김모 국장도 있고 최유진 씨도 있고, 그런데 일단 최유진 씨는 문제가 되니까 사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바로 이 개인 교습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제 그 경선 후보직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뭡니까? 개인 교습을, 그러니까 김모 국장이 있고 최유진 씨가 있고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은 정황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른 한 사람의 존재가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김모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더 있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네. 자, 이 사람은 기본 콘텐츠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가 손봐줄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유진에게 너는 지금 콘텐츠가 전혀 안 돼 있어서 민망한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이 김 국장이 보기엔 이제 당직자니까 당에서 오래 정치를 활동한 걸 봤을 텐데 너는 지금 보니까 콘텐츠가 전혀 안 돼 있다. 민망한 수준이야 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이 배수에는 이분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명의 여성이 올라갔는데 네. 거기에는 지금 통과를 해서 이제부터 경선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보이는 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최유진 씨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민변 회장 출신 최병모 변호사의 따님으로 서울미대에서 공부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네. 최병모 변호사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인데 정말로 영향력이 커서 저분 따님이면 좀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원탁회의,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주도한 원탁회의 있었고 워낙 존재감이 큰 분이어서 네. 아무래도 야권 그 관계자들은 모두 이제 최병호 변호사 영향력이 크다 얘기하지만 이번에 최병호 변호사가 그 개입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바로 지금 최유진 씨도 아버지한테 이런 부탁할 뿐도 아버지는 이런 것들로 부탁할 뿐이 아니다라면서 논란을 네. 일축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동안 얘기한 게 물론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지만 난 그만큼 더 절제했고 공익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설명을 내놓았잖아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다는 건데 어쨌건 이런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실제 녹취 텍스트가 공개되면서 결국 사퇴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청년 비례대표 네. 이 경선 지금 AR에서 네. 전화가 지금 돌고 있는데 논란이 되니까 아예 중단을 시켰습니다. 당에서. 잠깐만요. 이제 2배수까지 압축하는 데는 당에서 면접을 하고 네. 두 사람 남으면 쭉 전화를 돌려서 여론을 듣나 보군요. 그래서 남성, 여성 한 명씩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ARS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걸 지금 전면 중단해서 어떻게 지금 이 논란이 있는 경선 제도를 바꿔야 하나 지금 그거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던 건데 한 남성 예비 후보 얘기인데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비 경선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어쨌건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중단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지 이런 거 조사가 시작된다고 당에서 설명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이 녹음 파일 누가 녹음을 했고 누가 공개를 했느냐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네. 저희가 통화를 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 네. 자, 면접이 끝난 뒤에 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네. 김빈 후보 또 다른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였죠. 떨어졌습니다. 자, 김빈 후보 최측근이라고 하면서 최유진 녹취록이 있으니 함께 공개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했더니 정작 거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윤상현 의원 녹음 파일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하기 위한 청년 비례대표가 되기 위한 젊은 분들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 녹음도 하고 녹음 파일이 있으니 공개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입에서 압축되는 사람 뒤집기도 하고 이런 뜻을 다 얘기했다는 거군요. 자, 이남기 기자. 네. 그런데 이게 현재는 이제 김빈 씨라고 김종인 체제에서 아니요, 문재인 문재인 대표 전 체제에서 영입한 대표가 분이죠. 영입해서 또 화제를 모았고요. 그렇던 김빈 후보가 그 여성 후보, 청년 비례대표 후보 그 최종 2명에 오르지 못해서 네.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오늘 이 기자회견, 문제 삼는 기자회견에는 김빈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할 때 당시에 바로 지금 김빈 후보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분이 디자이너 출신으로 영입돼 들어왔고 네. 청년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가 2배수에는 못 들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5분밖에 면접도 하지 않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일단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그 탈락 후보들의 기자회견은 참석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선에 오르지 못한 다른 청년 비례대표 후보님들 네. 마음 잘 알고 있지만은 당의 집단으로 불복하는 일에는 반대합니다. 끝까지 당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4년 전에 처음 이제 제도를 도입해서 장하나 의원 또 김광진 의원이 이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 4년 만에 이거 혹시 중단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네. 더민주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바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비례제도에 대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관위원들이 면접을 해보니까 네. 후보 자질에 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후보들이 좀 더 직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내공을 쌓아서 그 다음에 좀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이 청년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들의 그 선거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당원상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려면 당원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당원 개정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시간상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김빈 후보랑 사실은 논란이 돼가지고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다른 후보자가 김빈 후보 최측근이라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다는데 네. 저는 그 김빈 후보 최측근이라는 분 금시초문이다 모른다. 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하자는 것도 저는 남들하고 싸우는 게 싫어서 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후보들이 저를 단톡방에서 배제를 시키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의혹이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 경선 제도도 좀 더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거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국면들이 많이 물 위로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보면 정말 어른들 뺨친다는 말이 딱 떨어질 정도로 우리 20대 푸릇푸릇해야 될 이 청춘들, 청년들의 정치적 행보가 좀 제 마음에 좀 섭섭함을 갖게 하네요. 자, 어쨌건, 자, 더불어민주당 조사가 시작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젊은 20대 젊은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공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 어쩌면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까지 시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동안 논란이 돼서 공천에서 배제됐던 분이 있죠. 자, 윤후덕 의원, 공천 후보로 다시 살아났습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케이스로 지금 비대위에서 구제하기로 일단 결정이 났고 경선을 치르게 할 건지 단수 공천할 것인지는 공관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왜 결정을 바꿨을까요? 당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공관위에서요, 윤후덕 의원 컷오프를 처음에 결정했을 때 총선 청년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 낙천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네. 더 이상 우리가 윤후덕 의원을 낙천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낙천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살려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기 딸을 변호사로 대기업에 LG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사장한테 전화하고 그랬었던 것 공개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고려가 됐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고 시민단체에서도 낙천운동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명이지만 늘 법적 논란과 네. 그다음에 또 국민정서법 네. 논란은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또 시민들이 또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아침 이제 오전 11시에 또 10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 나섰는데요. 다양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자신의 거취, 앞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먼저 그 개성공단 얘기 하나 듣고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하여튼 현금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의 의결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위반을 했다 하는 것을 인제가 터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데 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개성공단을 가서 지금 철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인정하신다는 말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개성공단 폐쇄에 나 김종인 대표는 찬성한다, 잘했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번에도 개성공단 자체는 찬성 반대로 햇볕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지금 유엔을 비롯해서 각국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통제하고 있는데 발맞추기에 필요한 거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네. 중간층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했을 때는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유엔 차원에서 결의가 나온 이유는 반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이제 침묵을 지키는 건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문제 삼는 사람은 사라졌다는 점, 이 새로운 현상인데요. 자, 자신의 거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공천 칼질을 했으니 당신은 비례대표 나서거나 정치하지 마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 듣겠습니다. 비례대표로 출마하실 겁니까? 제가 비례대표 4번 해봤어요. 비례대표라는 게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정이 아주 고약하게 돼 있어요. 묘한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를 갖다가 대표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저게 나갈 뜻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네요. 네. 비례대표 내가 4번 한 사람이요. 그건 한 번 더 하는 거 나 중요하지도 않고 그걸 자꾸 따져 물어.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 갖고 그렇게 자꾸 시비를 하느냐.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옛날 자꾸 생각하면 네. 당 대표가 비례대표 순번까지 다 정해서 네.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규정을 선출하고 무슨 비례대표 관리위원회가 어떻고 복잡하게 돼 있더라.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총선 이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관훈클럽에 나온 김종인 대표 자신의 총선 이후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듣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현재로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선거가 좀 예상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당의 소위 내부의 사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이 하여튼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남아서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미리서
뭐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가 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 제가 여기 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당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을 갖다 꼭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킹메이커는 지난 대선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한다고 제가 아주 결심을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킹메이커로서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자, 나는 쓰러지는 야당을 살리는 게 내 소입니다. 그러니 총선 잘 마무리하고 난 떠나겠다라고 말하길 기대했다면 제가 너무 순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당장 그 비례대표 규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고약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비례대표 규정을 들여다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떠나실 분이면 그거 왜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 말씀하시는 화법이 네. 딱 물어보면 직문 직답하듯이 딱딱딱 단답식으로 대답을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위치에 관해서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직답을 피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뭘 계획하고 있다라고까지는 저도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아예 접어놓고 다 나는 바로 떠나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도 아닌 걸로 봐야겠죠, 당연히. 자, 일단 총선 결국 치러지게 됐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107석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딱 요만큼만 하면 선전한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내가 이만큼 덜 얻으면 내가 물러날 생각이 있지만 이 정도 얻으면 난 계속 있겠다는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은데요. 자, 김종인 화법, 뭐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 한번 이 당시의 발언과 지금 오늘의 관훈 클럽 토론의 발언을 좀 비교해서 듣는 시간도 한 달쯤 후에는 가져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 얘기 좀 더 볼까요? 자, 순위 확인하겠습니다.